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하고 이 코스닥에 보시게 되면 현재 양지수가 동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설이 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뭐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국경이죠. 우크라이나 이 국경 쪽에다가 병사를 무려 12만 명을 배치를 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공 일자가 16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국민들 철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이 유럽의 서방이죠. 서방 유럽 국가들도 자국민들 철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쪽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이제 항공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긴장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간 쪽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바로 가스업종. 가스업종이 좀 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스업종하고 그 다음에 방산 쪽. 요 두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마 하락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코스피가 4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다 빠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2600선 10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3000포인트에서 유지를 하다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왔고 여기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가게 됐죠. 요게 이제 원바닥이라고 하는데 원바닥 같은 경우 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투바닥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투바닥 만들려고 하면 거기 위치가 대충 계산했을 때 그래도 한 2600선까지는 조금 더 빠지지 않겠느냐 지수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밀리는 데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고 지금 아마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850선, 850선이 좀 깨질 확률이 조금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좋을 텐데, 지지가 아니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와서, 800선까지도 충분히 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14일이고요. 그리고 내일이 15일이고 16일이 침공일이라고 하죠. 실제로 침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3일간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요 종목에 대해서는 간망이 좋고요. 만약에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 나는 손실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현금 어느 정도 손절을 약간 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손절을 해서 지금은 현금 보유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요 하락의 폭이 훨씬 더 열려 있다. 열려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코스피 저점이 요번에 급락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거기가 가장 최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하방이 아직 열려있긴 하지만 이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수만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와 미국에 대해서 지금 요 전쟁설이 좀 무마가 되어지만이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이번 주에는 이 나스닥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2% 이상 빠졌고 다우존스 역시도 1% 이상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 침공설에 의해 가지고 이 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장 장 초반에 천연가스주들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방산업체들 일부가 장중에 상승을 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빅텍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죠. 지금 6% 정도 올라간 게 보이고요. 그리고 스페코 방산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것이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그리고 GS인가요? 이게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비철금속인 대창 역시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요런 종목들 몇 가지를 좀 빼고는 지금 대부분이 아마 하락을 맞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하방이 열려 있다. 추가 하락이 시장에서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시장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갖다가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 위험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는 무슨 종목이든 간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기다렸다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빠지고 나면 밑에서 다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한 종목에 몰빵을 하셨다라고 하면 일부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여놨다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밑에서 줄였던 비중으로 다시 밑에서 잡아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명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점이 나오고 나서 크게 갈 종목보다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크게 갈 종목으로 골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라고 봅니다. 반도체 쪽이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 쪽, 관련된 쪽, 이쪽 부분이 의외로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세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장중에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요 영상 하나로 마감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들 중간 점검을 좀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드림텍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 쇼박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록뱀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 예전에 추천했던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 아직 하지를 못했고 정리를 못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제주 반도체, 일곱 번째가 성창 오토텍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제가 삼지전자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삼지전자 이야기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천했는 것 중에서 많이 빠진 게 이제 명신산업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존재하고 또 생각나면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떤 걸 사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하방이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시장이 지금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나 이 종목에 몰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비중을 줄였다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밑에서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마 5,000원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인데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왔지만 더 내려갈 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마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3,200원의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고요. 혹시라도 이 사마 네트웍스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사마 네트웍스는 그냥 현재 3,400원짜리에서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종목도 역시나 좀 밀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신산업이 손실이 너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잘못된 건 아닌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너무 많이 밀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이것도 사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이트 진로입니다.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행보를 해주고 있지만 혹시라도 시장에서 충격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가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숏박스 5,000원 아래 구간은 사볼만 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숏박스 역시도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숏박스 역시도 요 종목도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종목도 아니고 이제 성창 오토텍은요. 더 이상 이거는 사지를 마십시오. 사지를 마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오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괜찮은 종목으로 봤지만 종목 유동 주식 수가 너무 적어서 올라가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줄였다가 밑에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9,800원 충분히 요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전 종목 당분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기를 좀 할 만한 게 전 종목 매수 금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 축소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밀려서 조금 더 빠졌을 때 아래에서 다시 같은 종목이죠. 같은 종목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드림텍은 비중 축소를 하셔도 괜찮다. 숏박스 역시도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내려올 자리가 많지가 않아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화이트 진로 역시도 비중이 크다면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마 네트웍스는 손실이 아니죠.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합시다. 했다가 주가가 빠졌을 때 더 좋은 종목이 내려왔을 때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반도체 역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성창 오토텍은 이제 사시면은 안 된다. 매수 금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명신산업 역시도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하락이 너무 크다, 너무 크지만 종목이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밀릴 때 너무 밀렸고 조금 더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지전자 역시도 일단은 축소의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드림텍은 일단은 스마트폰 쪽이고요. 숏박스는 이제 영화투자 배급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록뱀 미디어는 드라마 제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하이트 진로는 주류 업종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마네트웍스 역시도 드라마 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주 반도체 메모리 쪽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창 오토텍은 현재 보시면 자동차 부품 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명신산업 역시도 자동차 부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전기차 쪽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지전자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5G 관련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이 중에서 실적이 나쁜 회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는 지금은 못 가는 그런 장이 돼버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빠졌네요. 어떤 게 빠졌냐라고 하면 요건 올해는 아니죠. 올해는 아니고 인지 컨트롤스가 빠졌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지 컨트롤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어쨌든 간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마네트웍스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는 전량 매도 하시고요. 전량 매도 하셔가지고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10% 정도는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 8, 9% 정도 아마 수익일 겁니다. 요거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 보유하셔가지고 사마네트웍스가 훨씬 더 밑에서 빠졌을 때 다시 밑에서 주워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요 종목들을 가지고 정말 수익을 잘 내서 여러분들 계좌가 좀 빵빵하게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시장을 좀 잘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손절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결코 잘못된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요 영상 하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학개미TV를 그래도 믿고 따라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크게 급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3월장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월봉인데요. 월봉 여기서 요만큼 빠진 상태고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보시면은 지금 몇 달째 여기 양봉을 하나를 제외하고 월봉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지금 음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계속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괜찮은 종목들은 시장이 좋을 때 같이 올라와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종목 비중 축소의 의견들이고요. 사마네트웍스만 전량 매도를 해서 현금 보유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